여기 보시니까 수화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유리수는 공부를 했어요. 유리수가 뭔지. 그쵸? 뭔지 모를 뿐이죠.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n분의 n꼴 이렇게 쓰는데 n분의 n꼴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니? 분수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수보다 더 큰 수가 있어. 그거는 중3 때 배워요. 무리수라고.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고 유리수를 다시 공부하지는 않아. 그러면 유리수에 뭘 공부하냐? 유리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리수는 물론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분수는 뭘로 나타낼 수가 있지 얘들아?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이제 뭐 다양한 계산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1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2분의 2라고 3분의 1이 있다고 한번 해봤을 때 2분의 1 같은 경우는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런데 3분의 1 같은 경우는 소수로 한번 나타내려고 그러면 0.333 해서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분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끝이 딱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유한 소수로 유한 끝이 있다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분모가 또 어떻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끝이 없는 무한 소수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해가지고 이제 뭐 지수 계산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런 계산을 조금 더 확장판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부등식이야. 부등식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냐 안 했냐? 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등식은 하질 않았어.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호가 들어간 어떤 뭐 조금의 계산을 해봤지만 부등식을 전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 중1 때.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부등식의 활용, 이쪽 머리털 빠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이 방정식이죠.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이 방정식 같은 경우도 중1 때는 몇 차 방정식 우리가 공부했냐라고 보면 1차 방정식을 공부했지, 우리가. 그치? 그런데 연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는 뉘앙스가 있죠. 어떤 게 연립이니, 얘들아? 무언가 몇 개를 섞어놓은 거를 연립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산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이것도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공부하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공부했었어, 안 했었어? 했지? 그때 뭐 거속식 기억나시죠? 거속식 같은 것도 하고 뭐 인원 증가 이런 것도 공부하고 퍼센트 공부하고 뭐 바지를 샀는데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다 기억나지? 그거에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1차 부등식의 활용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이 두 가지 활용 파트 특히 이쪽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중1 때도 분명히 1차 방정식 공부하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좀 더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학기 이제 마지막 단원은 이제 함수. 중학교 1학년 때는 함수를 사실은 배웠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정비례, 반비례 같은 거 배웠고 좌표 평면에 뭐 점 찍는 거 같은 것도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치? 근데 본격적으로 1차 함수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그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2학년 1학기 내용이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방정식, 부등식, 함수, 활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요. 실제 2학년 1학기 공부하면서 아, 나 수학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겨울방학 때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마음을 좀 딱 잡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간고사는 보통 어디까지 중간고사냐라고 보면 부등식까지 중간고사를 볼 수도 있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의 일부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뭐 중간고사 볼 텐데 그거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고사는 이제 이 부분이 기말고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단원이 이제 수와 식이라는 그런 단원인데 뭐 이렇게 유리수와 소수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유리수 중에서 특히 소수에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단원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수법칙이라 그래서 지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뭐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이 조금 더 확장판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은 뭐 새롭게 배운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다항식의 계산. 뭐 이쪽 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유리식, 무리식 계산했잖아. 그치? 그리고 X에 관해서 어떤 뭐 1차식 같은 거 계산했었지. 그거에 이제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유리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유리수 중에서, 유리수의 특징 중에서 좀 소수에 더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리수라고 되어 있죠. 유리수는 뭐냐?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다만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B나 분자에 있는 A는 무조건 뭐만 가능해? 정수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분모에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9번 한번 해봅시다. 2 나누기 0과 0 나누기 2를 여러분이 뭐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2 나누기 0 얼마일까요? 2? 그러면 2 나누기 1은 얼마예요? 아니 2 나누기 1은 얼마냐고? 2지. 2 나누기 1이 2잖아. 그럼 2 나누기 0도 똑같이 2예요? 자, 그러면은 0 나누기 2는 얼마예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자, 2 나누기 0과 0 나누기 2는 우리가 분수꼴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얘는 0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분수라는 거는 얘들아 앞에 있는 수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있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걸로 뭐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 알겠지? 그래서 2 나누기 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학교에 선생님이 그 교무실에 안 쓴 문제집 2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학생들 보고 야, 선생님이 문제집 안 쓴 거 필요한 사람 줄 테니까 교무실로 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눠주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도 교무실에 가지 않은 거야. 자, 문제집 2권이 있어요. 문제지를 받으러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야. 그럼 아무도 오지 않으면 나누기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2 나누기 0, 즉 0분의 2라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 수학에서 분모는 얘들아 분수는 결국에는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분모에 만약에 0이 돼버리면 나누기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누어진 결과가 나누질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진 결과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항상 분수일 때는 꼭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말인데, 분수일 때는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분모가 만약에 0이 돼버리는 그러한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0 나누기 2는 뭐냐? 선생님이 책에 2권이 있는 줄 알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몇 명이 간 거야? 2명이 온 거야, 문제집 받으러. 그랬더니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책이 하나도 없고 2명이 받으러 왔어. 그럼 이 친구들은 받으러 왔어. 그런데 몇 개 받았어? 0개 받아서 돌아갔지. 즉 나누셈이라는 나누기라는 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다만 없어서 몇 개 받은 거야? 0개 받은 거야. 0개 받은 거야.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얘는 나누기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아무도 받으러 안 왔어. 그러니까 나누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근데 여기는 받으러 왔는데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거야? 못 받고 돌아간 거지. 즉 0개 받고 돌아간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얘는 0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알겠어? 그래서 자, 잘 봅시다. 0분의 3, 0분의 A, 0분의 K 이런 수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에서. 알겠지? 그런데 2분의 0, 3분의 0 뭔지 모르는 A분의 0, A가 0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 보면 유리수라는 거는 뭐냐면 B분의 A의 이러한 모양, 즉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A, B는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정수가 사용돼요. 정수가 뭔지 알죠? 잠깐 또 공부할 건데 어쨌든. 그리고 분모는 절대적으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그 선생님 충분히 설명했죠? 왜 0이 되면 안 되나? 분모라는 거는 분자를 갖다가 그 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은 나누기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는 반드시 0이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유리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리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이미 한 내용이에요. 자,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을 할 겁니다. 정수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양의 정수가 있죠. 양의 정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더해서 만들어진 수가 자연수죠. 딱딱 1개, 2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수가 자연수고요. 음의 정수는 이 양의 정수, 자연수에 부족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이너스가 붙은 수들을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의 정수하고 음의 정수의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하는 0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는 분수입니까? 분수가 아닙니까? 분수? 맞아요. 다만 분모가 얼마죠? 1입니다. 분모가 1이죠. 1. 분모가 1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책 3권을 갖다가 한 명이 가지면 몇 개를 갖습니까? 3개를 갖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나누어지는 수가 나눴는데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서 분모를 안 쓰는 것 뿐이지, 정수는 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면 분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냥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보통은 분수라고 이야기를 해. 실제로 분모가 1인 분수는 우리가 취급을 해,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유리수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그러한 분수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식의 분수의 표기법도 있지만 이러한 소수의 표기법도 당연히 뭐하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소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수가 있어. 분수가 있어. 이 분수가 소수로 한번 나타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뭔가 뭐 소수 밑에 2자리 또는 3자리 또는 뭐 때로는 100자리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유한소수, 유한이라는 건 이 한자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한계한이야. 한계한. 알겠지? 그러니까는 끝이 있는 소수 이런 뜻입니다. 무한소수라는 거는 끝이 없는 소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그러니까 몇 번 나타나는 거를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셀 수 없도록 나타내는 게 바로 무한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여기 보시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소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뭐에 따라서 내가 꼬랑지가 얼마나 길이가 짧냐 아니면 꼬랑지가 계속 끝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한, 무한 나눈다. 그래서 뭐 25분의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0.48로 딱 끝나잖아. 이렇게. 이런 게 유한소수. 6분의 1은 이렇게 0.1666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무한소수. 그러면 도대체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수들이 유한소수고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무한소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쪽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유리수가 뭐냐, 정수가 뭐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유리수라면 여기서 유리수가 아닌 것들은 없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들은 다 유리수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거 딱 하나 있어. 뭐 있을까? 0? 0은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0은 어디에 속해? 0은 여기 속하잖아. 0은 정수에 속하잖아. 근데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것들 다 합쳐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 유리수니까 당연히 0은 유리수에 들어가겠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배운 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거 딱 하나 있어. 바로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던 수예요. 파이입니다. 파이. 3.14259에서 끝이 있어? 없어? 없지? 무한소수잖아. 그래 안 그래? 무한소수인 거 들어봤죠? 3.142 그래서 뭐 파이 뭐 소수점 외우기 대회도 있고 막 그래. 기네스북도 있고 막 그래.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배울 때 하나하나 배운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수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장점에서 단점이 뭐냐면 너 중학교 1학년 배운 거 다 알고 있지라고 하고 2학년 때 나와버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내용 중에 내가 만약에 까먹었거나 또는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내용은 너 중1 거 다 알고 있으니까는 중2 거 이것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너 0이 분명히 유리수인 거 알아. 그렇게 얘는 알고 있어. 근데 0은 뭐야? 그러면 뭐지? 이렇게 헷갈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제 문제가. 그걸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1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쌤이 말하는 것들은 혹시 내가 몰랐다 까먹었다 그럼 뭐 해야 돼? 익혀놔야지 당연히. 그리고 새로 배우는 것들도 뭐 해야 돼?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유리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유리수는 뭐라고 얘들아? 선생님 아까 뭐가 유리수라고 그랬지? 분수? 꼴로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수 중에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배웠잖아. 유리수가 뭐라고? 분수 모양으로 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이거 분수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1분의 2로. 얘는 이미 분수. 그치?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0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니까? 정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되고요. 당연히 얘도 되겠죠.
이거 뭐 약분하면은 물론 마이너스 3이 되긴 하지만 음의 정수죠. 근데 음의 정수도 어디에 들어가니까? 유닛에 들어가니까 되고요. 5분의 2 마찬가지입니다. 0.56 같은 경우도 뭐 100분의 56 뭐 이렇게 약분해보면 더 작은 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유리수는 뭐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모두 다 유리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정수라는 거는 뭐냐? 분수꼴로 나타내 봤더니 분모가 뭐인 거? 1인 거. 그쵸? 분과 1인수 그런 것들 우리가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양수다, 그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는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냥 기준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0도 정수에 속한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수라는 건 뭐냐? 2가 있네요. 0이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이렇게 세 개는 정수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일단은 뭐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2, 그 다음에 0.56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소수인 거는 유, 무한소수인 거는 무라고 한번 기록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점점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점점점이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유한소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무한소수겠구나. 이거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5번 뭐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겁니다. 그쵸?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지 그냥.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을 갖다가 2로 나누는 거야. 7을 갖다가 2라고 해서 나눠볼게요. 하나만. 7을 갖다가 2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2로. 그럼 2, 3은 6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1 될 것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0이 계속 있는 거죠. 0 하나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점 찍어주고요. 5 이렇게 하면 5, 2, 10 해가지고 0. 딱 떨어졌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물은 3.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끝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한소수구나 라고 말하면 되겠지. 3분의 1 같은 경우는 2를 갖다가 뭘로 나누는 겁니까? 3으로 나누는 거고요. 0 이렇게 밑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수들이. 자, 3, 3. 그럼 여기다 들어가야 되겠네. 1에는 3이 안 들어가니까 0, 점으로 올라오시고요. 3, 3 하면은 9. 그럼 1, 0. 또 3, 3, 9. 또 1, 0. 3, 3, 9. 그러면 또 1, 0. 뭔가 계속 뭐가 되는 느낌이 얘들아? 뭔가 반복된 느낌이죠? 그러면 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너는 뭐 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무한소수구나 라고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 없다 생각하시고 3을 갖다가 4로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만 추가해주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셨습니까? 뭐 그냥 이거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해보시고 근데 막 이렇게 11번 같이 이렇게 2를 갖다 11로 두 자릿수로 나눠봐라. 그럼 좀 짜증이 나죠. 초딩 때 생각이 나면서 복잡했던.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자 이제 소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좀 더 한번 해볼 건데요. 제목을 좀 보시면은 순환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환소수라고 나와 있죠. 뭐가 순환소수냐 이런 얘기야. 무한소수 중에서 아까 우리가 무한소수가 뭐가 무한소수라고 그랬어? 끝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 3분의 1 같은 거 0.333 나가겠지? 자, 잘 들어.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겠다. 자, 순환이라는 말 무슨 말이죠? 돌고 돈다 뭐 이런 거 물리 뭐 순환된다 뭐 자연이 뭐 이런 거 들었죠? 순환된다고 그쵸? 순환이라는 거는 무언가 돌고 도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볼게요. 0.333, 0.424242, 마이너스 0.25 이렇게 되어 있는 수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자 0.333에는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지. 일단 얘들아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는 낄 자리가 아닌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소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민홍아, 자, 소수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뭘로?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어. 유한소수는 별로 어렵지 않아. 너 잠깐 있어. 냅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무한소수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볼 거야, 지금 무한소수를. 그럼 무한소수도 얘들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요. 무한소수도. 어떻게 나누냐? 뭔가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무한소수가 있고,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없이 그냥 아무런 수나 막 나오는 그런 무한소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일정한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 무한소수.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무한소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순환소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333 같은 경우는 3이 반복되는 거 할 수가 있고, 0.42424이네요. 누가 반복되는 거 할 수가 있습니까? 4가 반복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누가 반복됩니까? 5, 6이 반복되는 거 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선생님이 점을 좀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 반복되는 숫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 순환마디라고 부를 거야. 순환마디. 알겠어? 그러면 자, 얘들아, 이 첫 번째에서는 순환마디가 뭐겠어? 3. 뭐라고요? 3. 두 번째에서는 순환마디가 뭐가 되겠어? 42가 아니고 숫자로 불러야 돼. 4,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세 번째에서는 순환마디가 뭐가 되겠습니까? 5, 6이 바로 순환마디가 된다. 이런 얘기야. 순환마디,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숫자의 배열이 되풀이 되는 한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3, 4가 지금 반복이 되니까 3, 4가 바로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 순환마디라고 부른다. 이거 34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알겠지? 34가 아니야. 34라는 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숫자가 있을 때 걔를 34라고 부르는 거지. 맞죠? 3, 4. 자, 그럼 순환마디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수학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쓰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해.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약간 불편해. 뭔가 이렇게 막 점점점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수학은. 명확한 걸 좋아해, 명확한 거.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순환되는 그 마디 위에 숫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줄 거야, 점. 그래서 0.1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순환마디가 1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마디가 2하고 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8에는 점을 찍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점이 찍혀있는 수들은 계속 반복된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13이 반복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순환마디가 3개 이상이야. 알겠어? 3개 이상인데 거기다가 다 점을 찍어주면 너무 복잡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 그치?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513이 모두 다 순환하는 숫자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얘들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약속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컵이라고 부를 거야. 그치? 그래서 엄마가 컵 좀 가져와.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이거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친구한테 컵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이게 컵이라는 걸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야. 쉽고 어려워의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야 그냥. 그쵸? 그러니까 수학 이런 것도 이런 개념들은 얘들아 쉽고 어렵고의 개념이 아니야. 그거 왜라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를 왜 컵이라고 불러요? 라는 거 똑같아. 누군가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얘를 뭐 어떤 의미를 둬서 컵이라고 불렀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속에 의해서 얘를 컵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냥. 나 혼자만 얘를 책상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쵸?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소수 중 순환소수를 모두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순환소수는 유한소수에서 찾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쵸? 뭐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 끝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환소수는 어디에서만 찾는 거야, 얘들아? 무한소수에서만 찾아야 되고, 쌤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소수는 당연히 순환하는 마디가 있고, 그 순환하는 그 숫자를 순환마디라고 할 것이고, 얘는 순환하지 않아요. 순환하지 않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할 거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러한 기호를 숫자에다가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 새로운 수를 중3 때 배울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유리수를 소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 뿐이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모두 찾으라는 말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거를 찾으라는 거구나. 너 유한이잖아. 땡. 너 유한 땡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무한 중에서 뭔가 반복되는 게 있는 거 살펴봐. 3.14259 이게 바로 파이고요. 너는 무한소수, 무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환소수도 무한소수가 맞죠? 잘 봐봐 얘들아. 순환소수, 무한소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한소수는 그냥 꼬리가 길면은 무한소수야. 그 중에 순환하는 게 있으면은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는 게 없으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는 반복되는 게 뭐가 반복됩니까? 4일이 반복되는 거 할 수 있죠. 여기는 3일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3, 4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지. 그럼 우리는 표현은 이렇게 점 찍어주고 뒤에는 수두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안 써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순환 마디 한번 골라보시오. 4가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614니까, 614니까, 641, 이렇게, 641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050네요. 050 이렇게, 05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78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957, 7만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반복되는 거에만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125니까 이렇게 125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19번부터 23번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수두를 갖다가 일단 순환소수로 바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분자를 분모로 나눠봐. 이런 얘기겠지. 그치? 쌤이 하나만 해볼게요. 자, 9를 갖다가 11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로. 그러면 이렇게 써주세요, 미리. 자, 못 들어가니까 0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90에 8번이 들어갑니다. 그럼 80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빼니까 20에는 한 번이 들어가네요. 한 번이 들어가면은 얘는 11이니까 다시 뭐가 되겠어? 90 이렇게 되겠지. 여기 살짝 보시면, 얘도 90인데 얘도 90이네. 무언가 어떤 느낌이 들어? 반복되겠구나 느낌이 들어. 조금 더 해볼게.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럼 나 다시 8 해볼래. 그럼 다시 여기가 88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다시 20이 될 것이고, 그럼 다시 여기는 또 1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얘가 11일 것이고, 다시 또 90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8하고 1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누기 계산을 많이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누지 말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나누지 말고요. 이렇게, 얘는 9, 0, 8, 8. 아니, 9, 0. 그 다음에 결과가 2, 0. 그 다음에 또 9, 0이 나왔네?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반복될 수밖에 당연히 없겠지. 근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는 0.8181 이렇게 갈 거야. 순환마디는 81일 거야. 그럼 난 앞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쪽도 여러분이 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유리수를 갖다가, 즉 분수 거를 갖다가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눴는데, 그러면은 어떤 수가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수가 무한소수가 되지? 정확히 말하면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순환소수,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라고 말하는 것보다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라고 말하는 게 좋아. 알겠니?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얘들아, 그거 한번 나타내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는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여기 보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냥 일반적인 분수라고 말하는 거야.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기하으로 무조건 나타낸 다음에 따지는 거야. 알겠어? 기하분수라는 거는 다 알죠? 분자분모의 공통인 약수로 나누고 더 이상 1 외에는 나눠질 수 없는 수로 만든 게 기하분수죠. 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자, 분모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이 분모를 갖다가 소인수분해 해봤다는 얘기. 소인수분해 중1 때 배웠죠?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다른 수가 없고 2하고 5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단계 간단합니다. 어떤 분수를 만났어요. 잘 들어? 어떤 분수를 만났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하분수부터 만드는 거야. 다시 뭐부터 만든다고? 기하분수부터 만드는 거야. 그게 첫 단계. 이런 게 졸리네 지금. 그치? 자, 조금만. 자, 좀만 하고 쉬게 해줄게. 자, 다시. 분수 만났어요? 우리 그 분수 뭐 한다고 얘들아? 기하분수 만든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할 일이 뭐야? 분모를 소인수분해 배웠죠, 중1 때. 소수로 나누는 거지. 그렇게 나누었을 때 결과물이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건 2가 두 번 있고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걔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근데 분모에 2하고 5가 아닌 3, 7, 11, 14 등등 다른 소수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걔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2하고 5만 있는 거는 어떻게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선생님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이라는 거는 2가 두 번 있고요. 5가 한 번 있습니다. 그쵸? 잘 들어. 자, 다 끝났어. 여기다가 선생님이 똑같이 5를 한번 곱해볼게요. 5를 이렇게. 5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00이 되겠지. 우변은 뭐가 되냐? 2가 2개 있다. 5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가 똑같을 때 뭐가 똑같을 때? 대답. 뭐가 똑같을 때? 지수가 똑같을 때는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수는 뭡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러분 10의 제곱이 100인 거 알아요? 몰라요? 제곱이라는 거는 그 밑을 그만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분모에 2하고 5만 있으면 분자분모에 지수의 숫자만 내가 뭐하면 지수의 숫자만 맞춰주면 걔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10의 제곱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10의 제곱수로 만들어내면 분모는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100분의 35 같은 경우는 0.35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1000분의 만약에 35면 0.035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즉 분모를 갖다가 우리가 10의 거듭제곱 꼴로 만들 수 있으면 걔는 당연히 유한소수로 뭐 할 수가 있다? 나타낼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2하고 5만 있어야 돼. 다른 수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러한 수를 갖다가 소수로 빨리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2하고 5에 있는 지수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2와 5 이외의 소수를 뭐한 거? 가지고 있으면 그 분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유는 왜 2하고 5만 있으면 됩니까?
그 얘기는 2하고 5만 있어야 거기에 추가로 모자라는 2하고 5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내고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내면 걔는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유한소수로.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면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친다.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친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2의 개수가 2개면 5의 개수도 몇 개가 2개가 돼야 돼. 그래야 얘네들은 10의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2가 하나가 있고 5가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추가로 곱해줄 거는 2를 몇 개 곱해줘야 되는 거야? 2개 곱해줘야 되겠지. 그쵸? 그래야 결과적으로 얘가 2가 몇 개가 되는 거니까 3개가 되는 거니까 2 3개, 5 3개 그러면은 12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5가 3개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든다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2의 지수와 5의 지수를 뭐하게 한다? 같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25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려면은 6을 갖다가 25로 나누면 되는 거기는 해.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친구가 보니까 5만 2개 있어. 5만 2개. 5만 2개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몇 개가 추가돼야 돼? 2개가 요렇게. 분수가 편한 점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럼 이제 맞추려면은 여기 5가 2개니까 2가 2개. 그러면 분자분모 똑같이 세팅을 해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냥 5, 2, 10이 몇 개? 10이 2개. 10이 2개라는 거는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100분의 24니까는 0.524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 얘도 한번 봅시다. 자, 2가 3개인데 5는 하나잖아. 너무 간단하지? 5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그럼 당연히 또 5가 2개가 돼야 될 것이고, 얘는 그러면은 12, 3개. 12, 3개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10의 세제곱은 이게 바로 0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10이 만약 6제곱이다 그러면은 1,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10의 세제곱이니까는 0, 3개, 10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5제곱이니까 25에다가 3 곱하면은 75가 되겠네. 그러면 0.07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특혜쌤 이쪽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유라고 하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무라고 하자 이런 얘기인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소인수분해를 해보고 근데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꼭 무엇을 하고 얘들아? 기약을 먼저 시키고 꼭 순서를 정확하게 잘 따라줘야 돼.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기약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냐 그거를 선생님들이 약간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약간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 알겠지? 단계가 반드시 그래서 기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분해 결과가 2하고 5만이냐, 다른 게 있느냐,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 뭐부터 해야 된다고 얘들아? 기약부터 이렇게 해야 돼, 기약부터 이렇게. 알겠지? 이것만 그냥 얼른 보고, 맘 급한 친구들, 여기 3이 있네? 너는 무한소수.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알아들었지? 기약부터 하고 나면은 얘는 3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2하고 5만 있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은 3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3, 7에 21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3이 있으니까 얘는. 기약한 결과물이 3이 있으니까 너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나누자. 그러면 12가 될 것이고 5가 되겠네요. 10이라는 거는 4, 3, 10이니까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3이 있잖아, 3. 그쵸? 그러니까 너도 무한소수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뭘로 합니까? 11로 하면 되겠다. 그쵸? 11로 하면 얘는 15가 될 것이고요. 11로 하면 얘는 6이 된다. 약분하니까.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니까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약을 하시고 기약의 결과 뭐가?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을 때 뭐가 된다?
U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자. 기약부터 하고, 기약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모, 소인수분해. 됐습니까?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있네요.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야. 만약에, 여기 보자. 0.5 이렇게 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얘들아 뭐니? 실제로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돼? 뭔가가 여기에 뭔가 끝이 있어야 그거 분의 이 숫자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이 없이 가다 보니까 분모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소수들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잠깐 좀 오늘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선생님이 이제 문제통에서 좀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조금 중요해, 이쪽은. 자, 만약에 0.5라는 이러한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를 갖다가 분수로 한번 나타내봐,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갖다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X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0.55 이렇게 나가는 수잖아. 이렇게 가는 수가 되겠지. 그치? 순환 마디의 숫자만큼 한 개면은 10, 두 개면은 100, 세 개면은 1000을 곱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 10을 곱해야 되겠지. 맞죠? 10을 곱하면은 0.5 이랬던 친구가 여기다가 10을 곱한 상황이 되니까 소수점 자리 하나가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5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 됐지? 그래서 0.5 선생님이 이렇게 땡이라고 하는데 0.5 이 소수점을 갖다가 x라고 하고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5.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x인 여기 5.5에서 x인 0.5를 뭐 하겠다는 거 빼겠다는 거야. 이렇게 빼겠다는 뜻은 뭐냐면 소수 부분을 잘라내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은 10x에서 x를 빼니까 얘는 9x가 될 것이고 5.5에서 0.5를 빼니까 소수끼리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5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9x가 5고 나는 이제 x값을 구하면 되니까 x는 9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0.24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어? 순환 마디만큼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준다고 알겠지? 쉽게 말하면 하나면은 10, 두 개면 얼마? 100, 세 개면 얼마? 1000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100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일단. 그래서 24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럼 여기에서 x를 빼겠다는 뜻이야. 그럼 24.2424에서 0.2424를 빼니까 이 부분이 없어져. 포인트가 뭐냐면 소수 부분을 없애는 게 내 목적이야. 알겠지? 그럼 100x에서 x를 빼니까 얘는 99x가 될 것이고요. 99x가 24에서 0 빼니까 24가 되고 그러면 99분의 24가 되는데 3으로 약분될 수가 있으니까는 33분의 8이 이렇게 된다. 즉 0.2424 이렇게 가는 거를 갖다가 분수로 바꿔보면은 이런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자, 2.31이에요. 2.31은 뭐냐면 2.3, 1, 1 이렇게 나가는 수를 말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빼는 게 어떻게 빼냐면은 처음에는 요만큼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순환 마디 하나까지. 알겠지? 그래서 뭘 곱해주냐? 100을 곱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100을 곱해주면 여기까지 끄집어 나와서 231.11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x가 온다고 하면 생각해봐. x가 온다면은 2.3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질 수가 없겠죠? 소수 부분을 다 없애는 게 내 목적이라고.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밑에다가도 추가적으로 여기 한 자릿수를 더 끄집어낼 거야. 그 소수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111만 있게 하도록. 그러면은 10을 곱해 주시면 23.111 이렇게 되는 거고, 빼게 되면은 요렇게 없어져서 231에서 23을 빼니까 90x라는 게 208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라는 거는 90분의 208이 되니까 약분하니까 45분의 약분하니까 100 얼마죠? 4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시 정리해 줄게. 어떻게 하는지.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 마디까지를 끄집어내는 거야. 순환 마디까지를 끄집어낸 거에서 순환 마디 앞에까지를 끄집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환 마디까지를 끄집어내는 거야. 여기에서 순환 마디 어디까지? 앞에까지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순환 마디가 이거니까 여기까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1000을 곱해야 되겠지. 그쵸? 1000을 곱하면은 40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순환 마디인 0303만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앞에까지 끄집어내려면 한 자릿수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만 튀어나와서 4점 이렇게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빼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990x는 399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990분의 399가 돼서 3으로 약분하니까 330분의 13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를 끄집어내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얘를 x라고 하면 10x는 37.777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돼요. 맞죠? 순환 마디 앞에까지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낼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없잖아 얘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니까. 알겠지? 순환 마디까지 끄집어내고 순환 마디 앞에까지 순환이 아닌 소수를 끄집어내는데 얘는 첫 번째부터 순환 소수니까, 순환 마디니까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x는 3.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래서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9x가 되고, 34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왜? 이 부분이 뭐하니까? 없어지니까. 그럼 x라는 친구는 9분의 3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100x에서 앞에까지 끄집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x. 그러면 45.4545 얘는 0.4545 빼는 과정에서 얘네는 없어지고 99x는 4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값 마무리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100x 그쵸? 그러면은 두 칸 끄집어 나오고 888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만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니까 10x 하시면 10.88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아듣겠니? 빼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90x라는 거는 이거는 없어지고요. 108에서 110을 빼니까 98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1000x 해서 139.3939 이렇게 되고 앞에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10x는 1.3939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래서 990x는 뭐 138 돼서 x값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얘들아 이런 계산 안 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줄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푸는 것까지도 충분히 연습을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이 넘버 두 번째 방법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 쭉쭉쭉 풀면서 일단은 마무리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어디까지냐 44번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어요.